페르소나가 뜨거운 음. 감자잖아요. 항상 그 게임 UI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임이고, 페르소나 전반적인 혹은 이 만드는 회사의 UI UX가 좋다, 별로다. 두 분은 어느 쪽이세요? 되게 많이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고, 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알 것 같고, 저도 뭐 봤을 때 굳이 따지자면 좋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세간의 평가는 게임 UI 하면 나오는 평가 중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알고 있긴 한데, 음. 하지만 저는 개씨 프로 이렇게 세게 좀 불호인 거는 음. 너무 나댔다. 나대? 너무 나댄다. 이게 어. 정도껏 나대야 되는데 너무 나댔다. 어. 특히 한 단어 안에서 저렇게 폰트를 다른 거를 갖다 쓰고 막 컨트레스트를 주고 약간 저 스킬에서 저 L자만 저렇게 뒤에 배경 있고 약간 이거는 너무 가독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여기서 캐릭터 이름은 또 약간 그 타협했잖아요. 할 거면 끝까지 하던가. 근데 또 약간 이해되는 거는 그 게임의 약간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 설정 자체가 좀 정신 분열 좀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일단 페르소나 자체가 나의 다른 페르소나를 갈아 낀다 이런 거니까. 네, 그죠. 그래서 좀 이런 정신병 걸린 것 같은 정신병 너무 UI 스타일을 쓴 게 그 아닐까. 이트 MSG 아니에요 이거? MSG. 약간 그 정신 분열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이 UI로. 뭐 그래서 그런 룩앤필을 잘 따랐다고 하면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제 눈에는 이래 안 들어온다. 진입 장벽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게 플레이를 하기 전에는 불호에 가깝긴 했어요. 말씀하신 어떤 정신사나움, 가독성도 너무 안 좋고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UX라는 건 조금 더 큰 의미잖아요. 어떤 전반적인 게임 경험을 봤을 때는 구조 자체가 심플하고 강약 조절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스타일도 이해가 되는 게 재즈한 느낌의 그쵸. BGM이 계속 재즈. 맞아요. 재즈한 느낌에다가 애니메이션도 아니야. 아니메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줘서 장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보딩 과정이라던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들었다. 뭐 예를 들어서 페르소나의 스테이터스? 이게 처음엔 뭔지 이해를 전혀 못했어요. 이건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한 10시간 플레이를 했는데도 뭔지도 모르겠고 게임 UI 얘기를 하면 그냥 UI, UX라고 퉁쳐서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인 UX는 좋은데 이 UI가 이슈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UI랑 UX의 차이에 대해서 애가 어디까지를 UI 영역이고 어디까지를 UX 영역으로 구분하시는지 질문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두 분이랑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UI라 얘기를 하고 어디까지를 UX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그 외부에 보여지는 인터랙션을 하는 요소들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용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UI 그리고 그 UI와 가깝게 있는 요소들 위주로 보다 보니까 메뉴랑 게임 플레이를 두 개를 구분을 일단 하고 게임 플레이 쪽은 허드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메뉴 같은 경우는 적절한 플로우인가? 뎁스가 너무 깊은 건 아닌가? 필요한 순간에 정보를 주는가?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UX라고 보는 거예요. 밸런싱은 게임 디자이너들의 영역이고 저도 그냥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UI, UX인데 일단 UI적으로 뭐 가독성이나 정보 전달력 이런 걸 따지자면은 그렇게 좋진 않다고 보지만 이제 이게 또 UX인지 아니면 게임 전체의 경험인지 약간 좀 구분을 해야 되나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항상 게임의 경험을 더 이머시브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는 되게 장점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항상 이거를 저희가 좀 뭉뚱거려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필드에 있는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아니면 UI 아티스트 분들이랑 아니면 UX 기획자분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우리는 UX 영역은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어디까지가 UX고 UI인가 구분할 수가 있는가 일반론적으로 여쭤봤어요. UX는 UI들 사이에 플로우가 포함되면은 좀 더 UX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UX만으로는 이
이 게임이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포괄적인 경험을 다 커버하는 설명할 용어라고는 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할 때 다르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스테이크홀더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냥 뭔가 미적인 다르게- 경험이면 그냥 뭐 에스테틱스, 룩 앤 필 이런 식으로 좀 더 그건 이제 UI 아트들이 게임 아트 다이렉션에 맞춰야 되는 거고. 네네네. 네. 음. 그죠. 아트에 가까운 쪽. 근데 음. UX는 플로우에 가까운 쪽. 쓰면서 이게 음. 변함이 있거나 걸기적거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가 UX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 페르소나를 갈아 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편리하게 가능한지. 이 심판에 지금 저 친구가 껴 있는데 다른 애를 그냥 선택해서 심판에 갖다 끼면은 저게 그대로 바뀌는지 아니면 쟤를 해제를 해줘야 그 자리에 갖다 끼울 수 있는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되게 사소한 편의성들. 그래서 만약에 저희 회사에서 이걸 유저빌리티 테스트를 한다면 나오는 결과물이 방금 말한 그런 이슈들일 거고 게임 플레이 테스트를 하면은 전투가 재미있고 없고 약간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UX를 얘기할 때 각자가 이야기하는 UX의 정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실무에서 이제 일을 할 때도 정의가 다르면은 거기서 서로 이제 말이 헛도는 경우도 맞아요. 발생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딱 그 말씀하신 유저빌리티 테스트로 드러나는 어떤 지점들을 주로 저는 UX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희가 UX 리서처로서 다루게 되는 유저 경험 UX랑 UI UX라고 말할 때 UX랑 다른 것 같아요. 범위나 의미가. 그래서 유저 리서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더 포괄적인 경험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게 되니까 게임 전반적으로 뭐 레벨 디자인 얘기도 하고 학원에서 연구를 할 때는 아예 그냥 플레이어 익스피리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이제 그냥 일반 유저 익스피리언스랑 게임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좀 구분할 수 있는 용어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대중화된 용어는 아니니까 일반 게임 회사에서 직군을 뭐 PX라고 입으려고 이러면 누가 알고서 지원을 하겠어요. 그죠. 이게 근데 어쨌건 웨스턴은 좀 쓰잖아요. 항상 보면은 잡 디스크립션에 플레이어 익스피리언스 많이 써있고. 그죠. 근데 이제 잡 네. 타이틀 자체를 그렇게까지는 못하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맞죠. 다른 스테이크홀더들도 많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HCI UI UX를 하는 게 아니니까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명사를 쓰게 되는데 거기서 오는 혼선이지 않을까. 요새는 아니지만 이제 UX 리서처 말고 유저 리서처라고 잡타이틀 나오는 데도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UX라는 용어가 유저 인터페이스에 관련한 경험처럼 해석되기 쉽다 보니까 이렇게 되나? 라고 생각을 조금 더 하긴 했었거든요. 포괄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설득력이 있는데요. 실무에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그 어떤 컨센서스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또. 저희가 컨센서스를 가진 게 이제 UX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된다. 재미적인 게 있고 유저빌리티 테스트를 통해 나타나는 플로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화면 안에서 가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UX가 일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근데 이것도 저희만의 컨센서스지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얘네들은 이렇게 정의하고 얘기하는구나. 마음에 안 들면 댓글 달고 가세요. 근데 약간 살짝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한국은 게임 유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유저라는 말 자체가 거의 게임 유저인 것처럼 약간 개나 대중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느낌이고 아니면 이제 다른 일반적인 프로덕트는 고객이라는 그런 이름이 되잖아요. CX라는 용어를 그죠. 쓰니까 PX를 쓰는 것처럼 그죠 컨슈머. 미국에서는 유저라는 말이 오히려 좀 그런 보편적인 사용자의 개념이고 그냥 게임하는 사람들은 플레이어라는 말 쓰는 플레이어, 거예요. 맞아. 용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안에 돌아다니는 건 보통 게임 플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메뉴를 이제 메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인게임이라고 그러고 이건 아웃게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북미에서는 아웃게임은 진짜 그 게임 바깥에 이제 둘러싼 것들 모바일 앱이라던가 커뮤니티라던가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그러면 그냥 메뉴 UI라고 해요? 네, 그냥 메뉴. 저 아웃게임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아웃게임이란 말을 써요. 한국은 인게임 아웃게임. 로비 UI 이런 거 할 때 저희는 아웃게임이라고. 그냥 용어 구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메뉴나 로비나 이런 데서 주는 경험도 되게 중요한 게임 내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아웃게임이라고 하기엔 너무 배제하는 표현이 아닌가? 배제하려고 쓰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그냥 묻어버리는 테크니컬한 것 그런 거 네. 같긴 한데 업무 영역을 나누는 용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영어 사용자, 개발자에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할 확률이 높다. 방금 세리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나 배웠네요. 재밌네요.
두 분 다 플레이를 좀 해보신 거예요? 저는 그래도 3를 해봤어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스템은 알아요. 저는 앞부분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 되게 극초반. 예. 두 분은 튜토리얼은 해보시고 테리님은 3는 엔딩 보신 거예요? 아니요, 멀었어요. 엔딩까지는 꽤 초반이긴 했어요. 근데 제가 페르소나 4도 한번 옛날에 시도했다가 접었고 약간 저랑은 결이 안 맞는 게임인 것 같다. 저 턴제는 좋아하는데 아 용과 함께도 턴제잖아요. 용과 아 같이 용과 같이 용과 함께. 저는 턴제라고 비선호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턴제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음. 이거는 게임의 컨셉 자체가 너무 씁덕이다. 아, 근데 저는 동화설월도 되게 좋아했어서 또 맞아, 씁덕이라고 안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서 그냥 좀 취향이죠 뭐 이거는. 아 그쵸. 이거는 세계관에 대한 거라서 게임의 어떤 메카닉보다는 스탄 게임 검색했을 때 풍화설월이 위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게임이. 그래서 제가 또 페르소나를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풍화설월이 좀 더 씁덕이에요 이것보다. 풍화설월을 맞아. 너무 좋아해서 인게이지를 했는데 인게이지는 또 잘 안 맞아가지고 잘 못했어요. 근데 인게이지가 시스템적으로는 페르소나랑 더 비슷해요. 거기는 반지를 그 사람들한테 꼈다 뺐다 하면서 이게 수호신과 이게 접속했다 뺐다 이런 거 아 가면 비슷하죠 페르소나랑. 튜토리얼의 경험은 어떠셨어요 두 분 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사실 뭐 UI 인터페이스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튜토리얼은 초반부가 되게 불호구여서 많이 못했는데 그게 튜토리얼 학습 때문이라기보단 템포가 너무 길어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오히려 너무 게임 플레이가 내가 생각하기에 실제 게임 플레이랑 별로 관계없는 내용이 앞에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관계없는 근데 이것도 게 뭐죠? 예를 들면 이제 게임 시작한다라고 느낀 성에 들어갔을 때거든요. 그 앞에 얘가 잡히기 전에 나오는 부분들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거 다 알려주죠. 점프하고 스킬 쓰고 맞아요. 공격하고 이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회상하고 갔다가 새 집에 가서 내가 여기 온 계기를 한번 회상하고 그다음 학교에 한번 갔다가 오면서 영상이 나오고 다시 학교에 가는 길에 뭐 누구를 만나고 이 흐름들이 이제 저는 게임 언제 시작하지? 그럼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게임 시스템은 이걸 지나면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딱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전투 설명해줘. 그 중간의 기간이 저한테는 너무 길었다. 근데 이게 이 캐릭터에 이입하기 위한 도구라는 면에서 여기에 좀 빠져들 수 있으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테리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결로 이거는 제가 10대 때 처음 했으면은 재밌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혹시 지금의 10대 때 친구가 저에게는- 많이 없으셨는지. 아니 아니 이게 원래 페르소나 하는 사람들은 친구는 페르소나에 있어 약간 이래였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뭔가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10대 때는 되게 그런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벌써 게임 언제 시작하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만의 특별한 아트 이런 거랑 별개로 게임 플레이 구성 면에서 저는 좀 안 맞았다. 저는 심지어 인터페이스 면에서는 정신 없다고 느끼지도 않았어요. 아 왜냐면은 진짜요? 제가 플레이할 때 뭐가 어디에 있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호불호가 그냥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짠 것 같은데 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게임 플레이만으로 되게 힘들었다. 순수 진행하기가. 태그였다. 적응하기 힘들었다. 저는 그 학교 생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제가 플레이 스타일이 어떤 게임을 하든 되게 싹싹김치를 해야 돼요. 뭘 하든지 다 먹어야 되는구나. 다 한 번씩 다 눌러봐야 되고 학교 생활하면서 그렇게 싹싹김치를 하면은 시간이 일단 많이 걸리기는 해요. 근데 맞아요. 또 다른 문제는 3 기준이긴 했는데 활동 에너지 양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모든 아, 걸 다 할 진짜?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축구부 활동을 하면은 육상부 활동을 못해. 하나를 뭔가 놓치고 가는데 이게 확인하지 못하고 놓치고 가는 그 느낌이 좀 계속 집중에 걸려있어서 속이 시원하지 못한. UX 얘기할 때 온보딩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IT 쪽에서도 일장을 이제 끝나고서야 비로소 이 게임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일장을 하고 나면은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가 안 되나요? 네, 이 게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웬만큼 다 나오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싶었던 게 첫 번째로 UI적인 걸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 게임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단순하거든요. 인벤토리도 아이템 5개밖에 안 끼고 시스템이 단순한데
그거를 이해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경험 그 자체 게임 디자이너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긴 한데 1장이 오히려 2장보다 맵이 더 복잡해요. 신기하네. 그래서 제가 1장 하면서 한 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못 찾겠는 거예요. 길을. 휴게실 같은 게 층마다 있거든요. 저장을 하면은 그 안에서 순간이동이 가능한데 저는 이제 이 게임 플레이할 때 그냥 다 스킵을 했어요. 못 본 거예요. 이거에 대한 튜토리얼. 다 깼는데 보물을 발견하면은 다시 현실로 와서 예고장을 날리고 다시 이제 들어가서 보스전을 한단 말이에요. 복잡한 맵을 또 타고 들어가가지고 계속 찾았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예배하는 거 아니면은 여기서 이탈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싹 다 플레이를 하고 보니까 1장이 제일 꼬아놨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온보딩이잖아 이거는.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그 게임 개발 프로세스를 생각해보면은 일단 1장까지 만들어서 그린라이트 스테이지까지 그린라이트. 만들어 놓고 저희 이렇게 만들게요 하고 디렉터가 내가 이렇게 디자인했으니까 이상은 야 니네가 만들어봐 이렇게 해 했는데 그 디테일이 그만큼 안 나온 그런 게 아닐까. 혹은 나중엔 또 익숙해지니까 첫 장을 오히려 그 난이도에 비해서 더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죠. 꼬불꼬불 타고 올라가서 뭘 하고 맵에 퍼즐적 요소가 1장이 제일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2장은 되게 맵이 직선적이거든요. 진짜 찾기 쉽고 온보딩 측면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